지난 11일 강원도 내년 예산이 도의회에서 최종 통과됐습니다. 그렇죠. 더불어 강원도의회가 지금 올해 회기 일정까지 모두 마무리를 했는데요. 네. 좀 이번 예산 심의 과정 속에서 나왔던 좀 주요 쟁점들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한번 좀 설명해 주실까요? 2021년도 강원도 당초 예산안 심의에서 가장 좀 관심을 끌었던 것은 여기 현금 지급성 예산들이 신설된 부분이에요. 네. 첫 번째가 일단 강원 농어민 수당 요 이제 항목이 새로 신설이 된 거고 기존에 나갔던 육아기본 수당이 증액이 된 부분이죠. 두 개 수당을 합치면 거의 한 1,000억 정도 되는 수치인데 네. 이 부분을 놓고 이제 상임위원회에서부터 상당히 좀 갈등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증액하다 보면 다른 사업들이 또 감액이 되거나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상당히 상임위 차원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상임위 예산 심사가 좀 파행을 겪었고 본회의 그러니까 개수조정 과정에서도 강원도에서 또 수정 예산안을 또 아마 들고 갔겠죠. 그래서 논의를 했던 걸로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여하튼 뭐 그 두 가지 예산은 다 원안 가결된 걸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그 뒤에도 또 뭐 여러 가지 각 사업 부문별로 강원도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좀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도 좀 있었는데 여하튼 회기 내에 뭐 예산안 심사가 완료가 됐다. 뭐 이 정도까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개수 조정이 지난 3일, 12월 3일에 시작됐어요. 네. 8일 날 타결이 됐으니까 5일, 네. 꼬박 5일이 걸렸는데 네. 예년에 보면 이제 통상 하루 정도는 밤을 꼬박 새요. 하루 정도는. 근데 올해 이제 5일씩이나 이어지면 좀 이례적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예산안이라는 게 뭐 국회도 마찬가지지만 도와 도의회 간의 줄다리기로 이렇게 많이 비치지만 사실은 그 실상 안에 이제 도와 도의회 간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 수많은 이익 집단의 사실은 이제 눈치 싸움이나 그렇죠. 뭐 힘겨루기가 벌어지는 우리 뭐 국회 하면은 뭐 쪽지 예산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지역구에서 예산들을 당초에 없었던 걸 집어넣기도 하고. 흔히 네. 말하는 이제 우리 네. 대관 업무라는 네, 네. 이제 기업들의 어떤 대관 업무나 이런 것들이 벌어진 도와 도의회 예산안도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마찬가지겠죠. 그 올해 한 153억 정도가 조정이 됐는데 네. 예. 올해 그만큼 이제 삭감되거나 조정되는 사업이 많았고 네. 그만큼 이제 이익 충돌이 많았다. 뭐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올해 이제 내년도 당초 예산안 그래서 통과된 게 7조 6,099억 네. 이제 이렇게 네. 확정이 됐죠. 확정이 됐는데 도 집행부의 제안 설명서에서 이제 가장 중시한 부분은 내년에 이제 뉴딜 사업이나 신성장 동력 사업 주로 발굴하겠다. 네. 이제 주로 제안하는 내용이었지만 예. 쟁점은 육아기본 수당 네. 10만 원 증액 네. 그리고 저기 농업인 네, 수당. 농업인 네. 수당이 이제 내년에 신설되는 부분이었고요. 육아기본 수당 이제 작년에 그 신설될 때도 사실은 굉장히 논란이 있었잖아요. 많았는데 예. 이제 가장 큰 문제 현금성 복지라는 예. 부분이에요. 예. 부분인데 사견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현금성 지원 저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금 네. 복지라는 것이 우리가 이 저출산 굉장히 좀 고령화가 강원도 굉장히 심각한데 네.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냐라는 데는 이제 의문은 있을 수 있지만 예. 분명히 유인 효과는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뭐 기저귀를 지원해주고 뭐 여러 가지 뭐 바우처 사업들도 굉장히 많죠. 네. 뭐 그런 사업들보다 실제 돈을 줬을 때 분명히 더 아이를 조금이라도 낳아야 할 때 그런 고민이 좀 덜 할 거다. 네. 그런 유인 효과는 뭐 사실은 분석 용역까지 안 해봐도 네. 사실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사실 육아기본 수당은 최문순 도지사의 공약사항 아니었습니까? 네. 이 공약을 지킨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존에 잘 시행되고 있던 출산 및 육아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사업들이 감액된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육아기본 수당은 늘어났는데 뭐 다자녀 특별 지원이나 뭐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뭐 활성화나 의료 취약지 산부인과 순환진료비, 뭐 산후 건강관리, 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 이런 게 30% 이상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네. 특히 의료 취약지 산부인과 순환진료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산부인과가 없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네. 예.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사업을 30% 이상을 삭감하면서 현금성을 늘리는 이 공약을 지켜야 되는 그 모습을 보인다는 게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예산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다르게 좀 보이는데 네. 뭐냐면 더 근본적으로 보면 저출산 극복은 결국은 일자리가 늘어나야 돼요.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야 여기에 정착하시는 분들이 일정 정도의 소득이 유지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물론 이제 거기에 또 교육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제 엮일 텐데, 근데 지금 이제 여기에서 바라봐야 되는 건 지금 좀 전에 이제 강대규 변호사 말씀하시는 그 사업들도 그 구실은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산부인과 없는데 의료진들이 가서 순회 진료를 하면서 어떤 혜택을 제공한다. 근데 역으로 산모들이나 실제 아이를 이제 이렇게 가졌거나 낳은 그런 산모들 입장에서는 그런 진료는 불편하고 자기 일정이 안 맞으면 직접 도시에 있는 산부인과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걸 갈 때 교통비를 지원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뭐 뭔가를 좀 보충하는 사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은 줄어드는데 현금이 늘어나니까 이건 상호 모순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 더 한번 들여다보면 어떨까? 뭐 이런 일단 생각이 뭐 좀 들어요. 제 의견이라기보다는 전문가들이 쓴 예. 예비 심사 보고서에 써 있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 사실은 이제 행정이나 정치 구조를 조금 더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일단은 도의회 통과하면서 내년에 976억이 투입됩니다. 네. 이 중에 이제 강원도비가 683억 원이에요. 예. 7대3 매칭 사업이라서 18개 시군에서 나머지 293억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리고 농민수당도 마찬가지예요. 농민수당 내년 625억이 필요한데 네. 도비가 375억이 들어가고요. 네. 이거는 이제 6대4 매칭 사업입니다. 아. 이 역시 농민수당이 최문순 지사의 공약일 수는 있어도 18개 시군의 공약은 아닐 거거든요. 예. 현금성 복지가 남발될 경우에 자치 역량이 떨어질 수 있어요. 우리 이 행정구조. 네. 전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예. 거기에 강원도에서 강제 매칭하는 도비가 2,272억 원이에요. 강원도에서 하고 싶어하는 복지 예산 사업은 1,700억 정도. 훨씬 적죠. 예. 정부에서 하니까 따라가야 될 수밖에 없는. 정부는 생색만 내고 지자체는 돈만 내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4년에 한 번 대통령을 뽑고 도지사를 뽑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사실은 현금성 복지라는 게 표와 직결되기 때문에 4년마다 새로운 현금 복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예. 또 현금성 복지는 한 번 주면 끊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반발을 많이 사겠죠. 네. 이런 것들이 계속 남발되고 중첩되면 결국에는 매칭 비용으로만 수백억, 수천억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분명히 경계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강원도에서 제출하는 예산안에 대해서도 강원도의회의 기능이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리고 현금성 예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게 있는데 다른 질문을 그거 먼저 하셔가지고 얘기하세요. 도의회의 기능이 맞습니다. 도의회가 도 정보를 견제를 해야 되는데 뭐 네. 거수기 논란은 나중에 또 네. 말씀드리도록 네. 하고 초창기에 현금성 논란이 문제됐던 것이 네. 현금을 지급하면 이게 소득으로 잡힙니다. 네. 그래서 일반 뭐 직장인들은 상관이 없는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이게 소득으로 잡히니까 기초생활수급액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강원도 육아기본수당도 40만 원 늘어나면서 네.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소득으로 잡히게 돼서 결과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들 중에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 그 수급액이 줄어들게 된다. 그럼 이게 또 뭘 도와주는 거고 뭘 복지를 하는 것이냐. 정작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정말 힘든 분들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좀 있습니다. 아, 예. 그것도 좀 귀담아 들을만 하네요. 그것도 예비심사 보고서 전문가 의견에 네, 그런 견해. 전문가의 기초한 의견. 네. 그리고 또 뭐 이번에 플라이 강원 운항 장려금 예산도 좀 살아났잖아요. 예. 그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실까요? 사실 네. 조금 안타까워요. 네. 이 플라이 강원 예산이 사실은 논란이 될 만한 일이 아니었는데 이렇게까지 상황이 온 것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면이 있고요. 네. 사실 이제 수건 사업이었잖아요. 그렇죠. 양양공항을 네. 활성화하고 그렇다면 양양공항에 상주하는 항공사가 항공사가 있어야 되지 필요하고. 네. 않겠냐라고 시작이 된 부분이고요. 어렵게 수건을 이뤘는데 사실은 이제 뭐 코로나19라는 뭐 너무 어려운 천재지변과 같은 상황이 있었으니까 예. 안타까운 면도 있지만 강원도에서 초기 투자금 140억을 지원하기로 네. 약속이 돼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올해 한 80억 정도 운항 장려금이 지원이 됐고요. 예. 그래서 내년 이제 60억 정도 지원하겠다. 예.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제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뭐 강제성은 없더라도 네. 사실은 이제 조금 괘씸죄에 걸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네. 이 예산 지원이 수반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무적인 일들이 또 벌어지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예.
하여튼 뭐 플라이 강원이 하여튼 뭐 지원을 받기로 했고 또 이 코로나19가 종식되고 하면 또 보상 심리도 있고 할 테니까 뭐 양양공항 활성화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뭐